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3년간 중국과 일본 증시가 크게 올랐지만 한국 증시는 3% 오르는 데 그쳐 제자리 걸음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 금융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분기 동안 달러 대비 8.8% 내려갔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즉 유커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면세점 매장 지형도가 유커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년 8개월 만에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감 지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28포인트,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2087포인트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총액도 1,304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무려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들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코스피가 3년 8개월 만에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이 공격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승 모멘텀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전날 대비 1.4% 상승한 2087.7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20억 원과 52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2,82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증권이 6.01% 상승률을 기록했고 은행과 화학, 의료정밀, 금융업, 운수창고 등이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네이버와 삼성생명, 제일모직만 하락했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7.8%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도 3에서 4%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이미 고점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는 시점에 다다랐는데요. 네. 7일째 올라서 새로운 고점을 썼죠. 네, 코스닥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0.75% 오른 682.0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54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1억 원과 19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약세를 보인 업종은 인터넷 과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등 5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24개 업종이 대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융업이 5.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섬유의료와 제약, 음식료, 담배, 소프트웨어 등 다수 업종이 1에서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2.86% 상승 마감했고 CJ E&M과 내추럴 엔도텍, GS 홈쇼핑 등도 2에서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음 카카오가 2% 이상 내렸고 동서와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컴투스 등도 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40전 오른 1,092원 7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096원 10전에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097원 20전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 호조로 상승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서 한국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낙폭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증권업종 6% 이상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의 무더기 52주 신고가도 속출되는 하루였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액면 분할 앞둔 아모레퍼시픽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400만 원 가나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대증권이 11.29% 상승세를 보였고 대신증권과 대우증권, SK증권과 삼성증권도 7에서 8%가량 상승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을 앞두고 골드만삭스와 CS증권 등 외국계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신고가인 360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가는 전날 대비 7.8% 오른 35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는 아주 뜨겁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아모레퍼시픽이 해외 시장에서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37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3년간 중국과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한국 증시는 제자리 걸음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상승폭도 한국이 중국과 일본보다 저조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기준 2058.87포인트로 마감해 3년 전보다 3%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같은 기간에 각각 108%와 73% 뛰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흐름을 봐도 한국 증시가 일본, 중국보다 부진했습니다. 금융위기 직후 발생 직후를 기준으로 일본과 중국 증시는 각각 160%와 129% 올랐지만 한국은 이보다 낮은 11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금융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며 이 사안에 관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한국 정부에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지난 3분기 동안 달러 대비 8.8%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화 보유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미 재무부 입장입니다.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저평가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시장이 환율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강달러 현상 지속에 미국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3.1%로 물가 상승률은 1.9%에서 0.9%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을 지적하며 부진한 경기와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해 통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비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성장률과 물가의 동반 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오는 5월에서 6월 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부실채권을 추심 전문 대부업체에 팔아 서민들에게 빚독촉을 하도록 하는 금융권의 영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SBI저축은행은 3조 3천억 원의 부실 채권을 추심 전문업체인 A2 자산관리대부에 283억 원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SBI가 매각을 시도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채권도 일부 섞여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다해 아예 돈을 못 받는 부실 채권을 팔아넘기는 것은 이득이 되고 추심 대부업체도 일부 회수를 할 수 있어 이익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 채무자들만 억울하게 빚독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빚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정 기한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 대부분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신 분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는데요. 전혀 모르셨어요? 예. 예,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예. 상법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은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더라도 채권기관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 회복을 위한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이 사실을 통보받은 후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의 지급 명령에 이의 제기를 한 비율은 20%. 5명 중 4명꼴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다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끝난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를 악용해 어려운 처지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잘 몰라 또다시 빚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조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커라고 부르죠. 이들의 소비 씀씀이가 커지면서 명동 신촌은 물론 이제 면세점까지 장악했는데요. 유커 특수에 매장 지형도까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면세점. 화장품을 사려고 줄을 선 중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루에 이 매장에서만 팔리는 화장품은 5,000세트 이상. 한 번 방문에 워낙 구매량이 많다 보니 지난달에는 면세점 측에서 계산대를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하루 매출은 평균 4억 원에 달합니다. 유커를 위한 면세점 전용 기획 상품까지 따로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고객님들께서 많이 구매하고 계시고 매출의 거의 한 90% 정도가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면세점 전체 매출 중 중국인 비중은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15%대에 불과했지만 매년 15%씩 성장해 지난해에는 70%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처럼 유커들이 매출을 쥐락펴락하는 큰 손으로 떠오르다 보니 바이어들 간 인기 브랜드 섭외도 치열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만 유일하게 화랑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커들의 선호도에 따라 면세점 내 매장 구성도 판갈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마니, 폴스미스 등 명품 의류 브랜드들이 시내 면세점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철수한 자리에는 화장품 브랜드가 들어섰습니다. 유커들의 장바구니 1위 화장품 브랜드는 물밀듯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면세점 내에 매장만 2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유아용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아용 스킨케어 브랜드 구매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韩流可能有一点点吧，然后加上韩国的护理确实好用，然后价格也比较好，然后再就是面膜还有明星帮你们做宣传，也有一定的效应吧。 몰려드는 유커 덕에 지난해 전국 면세점 총 매출액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시내 면세점 매출액은 5조 3,900억 원을 달성하며 작년 동기 대비 3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큰 씀씀이를 자랑하는 유커들의 소비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면세점 내 매장 구성도 이들을 따라 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과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지난주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 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IT 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 해석을 통해 허용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화상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 1,30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225건을 온비드에서 공매합니다. 이번 입찰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50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증금으로 입찰 금액의 10%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찰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압류재산 소유자가 자진 납부를 하면 입찰 전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이 오른 중국이나 일본 증시에 비해 한국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최근 코스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주변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증시 어떻게 대조되고 있나요? 네, 우리 증시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 들어서 7%대 성장을 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비해서 코스피는 전날 2058.87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3년 전에 비해서 겨우 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3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일 뿐인데요. 반면 일본 니케이 평균지수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3년간 각각 108%와 73%를 뛰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도 합니다. 올 들어서도 한국 증시는 7% 올랐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년 만에 2만 선을 돌파를 하면서 14% 상승했습니다. 22% 상승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중한 때 4,000선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7년 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국내 증시가 중국과 일본 증시에 비해서 흐름이 좋지 않았던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기업이 실적 개선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 배경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기업에 비해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연동이 돼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면서 우리 기업에도 악영향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2012년 2분기부터 우리 증시는 어닝쇼크 이후에 실적 하향 조정 그리고 또다시 어닝쇼크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영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해서 이것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요. 우리도 초이노믹스 등 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만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나타난 것도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엔화 약세는 국내 수출의 경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엔저로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이는 국내 기업 수출에 타격을 줬습니다. 네, 최근 3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제자리였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아직 우리 증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저는 한국 증시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사상 초유의 1% 기준금리로 인한 풍부한 증시 유동성도 기대가 됩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를 넘는 등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상대 환율이 오르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앞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한국 증시 최근 3년간의 흐름을 좀 긴 시각으로 본다면 그리고 주변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 증시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와 해외 증시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 증시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최근에 코스닥 쪽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쪽 그리고 대형주 쪽의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의 움직임에 주목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브라질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피치는 어제 브라질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피치는 브라질 정부의 경제 개선 노력이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며 현재 BBB인 브라질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계속되는 브라질의 경제 부진과 거시경제 불균형, 재정 악화, 정부 부채 실질적인 증가가 국가 신용 등급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헤알화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헤알화 가치는 전날 2.48% 올랐으나 이날 0.47% 떨어지며 미국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달러당 3.071헤알에 마감됐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마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식량난과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국제사회 지원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지난해 5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핵무기 개발 의혹 등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북한 전체 인구의 70%는 식량과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25%는 기초적인 의료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식량, 보건 위기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상황이 향후 10년 내 다시 과거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나타났습니다. 올랜도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디즈니 테마파크 등이 있는 올랜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총 6,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는 지난해 올랜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5% 늘어나면서 미국 관광산업 역사상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랜도에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셜 올랜도 등 지역 내 테마파크가 시설을 새롭게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올랜도 관광청은 지난해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호텔에서 거둬들인 세금도 2억 달러, 우리 돈 2,182억 원으로 기록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미세먼지도 오전까지 한때 나쁨, 오후에는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벚꽃축제 기간이죠. 꽃구경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토요일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크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두 계절을 오공하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입고 벗기 편한 옷 껴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수축기 기준으로 혈압이 13 상승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 혈압인 사람도 고혈압 전 단계가 됩니다. 또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저하되고요. 또 호흡기 점막도 과민해져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기 쉬우니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하늘에 봄 햇살이 가득하겠고 서울 7도에서 21도, 춘천은 3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 속초 4도, 12도, 울진 3도에서 13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광주 6도에서 23도, 대구 7도에서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뒤 목요일에도 비 예보가 있는 데다가 이번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벚꽃놀이는 이번 주말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날씨는 포근하겠고 하늘 또한 쾌청하겠습니다. 어느샌가 주변 곳곳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했는데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봄꽃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센 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